예, 안녕하십니까. 코드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포인트 클라우드. 예, 요즘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예, 단어 중에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 거의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는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이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이제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개념이라기보다는 데이터 구조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율주행 쪽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데이터 구조입니다. 이 포인트 클라우드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라이다나 그 비전 센서 이용해서 이 주변의 그 사물 정보, 사물들에 대한 정보를 점으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포인트와 클라우드, 포인트가 점이고 클라우드가 이제 집합이니까 이제 그 포인트를 가지고 지형 정보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이 되겠고요. 여기서 많이 쓰이는 센서가 이제 비전하고 라이다가 있는데, 비전은 이제 말 그대로 카메라입니다. 이 비전에서 많이 쓰이는 카메라, 이제 심도 카메라라고 해서요. 뎁스 카메라인데, 이것도 이제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적외선 센서나 구조광 기술 이용해서 물체까지 거리를 측정하는, 즉 패턴에 이제 빛을 투사해서 그 패턴이 변형되는 정보를 가지고 3D 좌표를 생성해내는 것들이 있고요. 또 여긴 나오지 않았지, 적어놓진 않았지만, 그 뭐 스테레오 카메라 이용해서 그 영상과 렌즈 간의 거리를 이용해서 삼각기법으로 거리를 측정해내는 그런 기술이 있는데요. 요즘은 이제 그런 구조광 기술 사용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쪽이 좀 정확도가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심도 카메라를 이용하는 것들이 있고, 또 이제 대표적인 게 라이다죠. 라이다는 여기 보이는 게 이제 벨로다인 라이다인데요. 이게 360도 이제 뱅글뱅글 돌면서 레이저를 쏩니다. 그래서 그 레이저가 이제 물체에 부딪혀서 되돌아오는 시간 측정해서 거리를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FOT라고 하는데, 플라이트 오브 타임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해 내고요. 그 이제 측정된 그 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보면 이런 형식으로 이제 지도를 생성해 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 포인트 클라우드를 쓸 적에 실제로 이게 이제 데이터 구조 타입이기 때문에 로스에서는 어떤 형태의 데이터 타입으로 쓰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로스에서는 센서 메시지에 포인트 클라우드 2 타입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로스의 포인트 클라우드 2 타입은 뭐 거의 지금 그 자율주행 로봇이나 뭐 차, 드론에서는 필수적으로 쓰이는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센서 메시지 포인트 클라우드 2 메시지에 정의되어 있는 형태는 이렇습니다. 맨 앞에 헤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트 위스에서 이건 FOV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측정되는 영상의 범위, 또 레이저의 그 빔의 위스하고 하이트, 그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필드, 여기가 이제 실제로 이제 포인트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가는 구조체고요. 구조체 안에 내용들은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에 대한 스텝, 그 다음에 로우 스텝, 그리고 이제 실제 여기 데이터 부분이 여기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실제 그 전체 그 데이터 타입에 대한 것들이 이런 형태로 이제 정의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데이터가 배열로 돼 있어요. 배열로.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실제 그 포인트 필드도 배열이고요. 그래서 데이터와 포인트 필드 여기에 이제 배열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점들의 집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쭉 XYZ 좌표들이 쭈르륵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내용을 보면은 뭐 헤더는 헤더 정보고요. 그 다음에 하이트, 포인트 클라우드 높이, 너비, 그 다음에 필드가 이제 실제 필드의 정보를 포함하는 리스트인데, 요 안에 보면은 이제 네임,
필드의 이름, 그 다음에 XYZ 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offset,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 그 다음에 카운트, 그 다음에 비겐디안 방식인지 아닌지 나타내는 거, 포인트 스텝, 로우 스텝,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에서 쓸 적에는 이제 이런 형태로 정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실제로 뭐 이거를 우리가 뭐 일일이 이걸 채워줄 일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카메라나 라이다 쪽에 SDK를 사용하면 거기에서 라이브러리가 들어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요 구조에 맞춰서 자동으로 이렇게 채워줍니다. 로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요 라이브러리에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토픽 로스에서 이제 토픽 형태로 받아서 쓰게 되죠. 그래서 오늘 한번 요거를 실제로 한번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데이터가 어떤 형식으로 들어오는지 한번 봐볼 건데요. 리얼센스 카메라 가지고 한번 해보겠는데요. 리얼센스 D435 카메라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지금 제가 이제 저희 저기 Q250, Q250 드론에 보면은 앞쪽에 이제 리얼센스 카메라 또 뭐 내지는 오크디나 뭐 제드 같은 그런 비전 센서를 달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카메라가 이런 형태로 이제 장착이 되고요. 이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타입이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WSL 가지고 한번 해볼 거고요. 우선 이제 리얼센스 카메라도 그렇고, 뭐, 오크디도 그렇고,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카메라에 대한 SDK, 개발 라이브러리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WSL에서 사용하실 때에는, 빌드, 이제 요거 소스를 우선 GitHub에서 내려받으시고요. LIB 리얼센스 SDK를 GitHub에서 여기 내려받으시고 하는 게 여기 인스톨 가이드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으니까 요거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영상 하단에 요거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빌드 컨피규레이션 관련해서는 여기도 이제 빌드와 관련된 CMake의 파라메터죠. 플래그, 빌드 플래그들 옵션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게 파이썬 바인딩, 파이썬으로 프로그래밍 하실 분들은 반드시 요거 CMake 할 적에 요거 true로다가 잡아주셔야 되고, 기본은 false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성능 향상을 위해서 쿠다 쓰는데요. 쿠다에 대한 빌드 위스 쿠다로 빌드할 건지에 대해서 이것도 이제 true로다가 잡아주시고, 그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이제 쿠다를 쓸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제슨 장비 쓰는 이유가 GPU로 성능 개선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요. 쿠다를 쓰시는 게 좋죠. 그래서 쿠다 사용해서 빌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빌드 옵션을 저는 이제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빌드 파이썬 바인딩 true로다가 주고, 그 다음에 파이썬 익스큐터블 파이썬 바인딩 주면 요거 파이썬의 위치, 실행 프로그램 위치가 어디 있는지 요거를 플래그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빌드 위스 쿠다, 쿠다를 true로다가 해줘서 쿠다 라이브러리로 같이 빌드를 하고요.
그 다음에 CMake 돌리고 나신 다음에 make로 빌드 하시고요. 그 다음에 make install 해서 실제 이제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설치가 잘 되면 리얼센스 뷰어라는 카메라, 리얼센스 카메라의 유틸리티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유틸리티 카메라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 실행하기 전에, WSL에서 제가 해보니까 LIB UVC 백엔드로 반드시 USB를 설정을 해줘야 이게 붙더라고요. 예, 요게 그런 이제 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요 인스톨 하는 거, 여기에 쉘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그냥 돌려서 요걸로 빌드를 한 번만 더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LIB UVC 빌드를 한번 해서 설치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요거가 이제 설치가 되면은 카메라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윈도우 파워쉘에서 USB 연결하는 거는 USB IPD라는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USB IPD라는 프로그램을 처음에는 이거 설치를 하셔야 돼요. 예, 기본은 설치가 안 돼 있으니까 USB IPD라는 프로그램 설치를 해서 USB IPD 리스트를 해보시면 지금 카메라가 제 USB 꽂혀 있으니까 윈도우 상에서 이렇게 이제 잡힙니다. 예, 그래서 스테이트는 지금 쉐어드 상태로다가 지금 돼 있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처음에는 not shared로 나와요. 예, not shared 나오면은 USB bind해서 bind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요게 우리 장치 ID가 2-8이니까 2-8을 바인딩을 먼저 해주고요. 그 다음에 USB IPD 어태치 명령으로 WSL에다가 USB 디바이스를 어태치 해줍니다. 그러니까 WSL에 USB를 어태치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 USB 어태치를 한번 해주시고요. 이 버추얼박스 이게 USB 드라이버거든요. 버추얼박스 드라이버가 설치가 안 됐다고 나오는데 저도 어제 그걸 삭제를 했더니 버추얼박스 USB IPD를 새로 설치해야 되겠네요. USB IPD 인스톨. USB IPD 윈 설치 방법은 구글링 해보시면 윈도우에서 설치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에서 WSL을 먼저 셧다운 하라네요. 그래서 WSL을 먼저 셧다운 하고 WSL 다 종료시키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최신 릴리즈 페이지에 가서 여기에 USB IPD 윈도우즈 버전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우선 윈도우즈 버전 다운로드를 받고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해서 업데이트 해가지고 설치를 해주고요. 설치했습니다. 설치하고 나서 다시 어태치를 해보면 USB를 빼고 다시
리스트 한 다음에 예. 그다음에 다시 USB 카메라에 연결하고요. 네, USB 카메라 연결을 USB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USB IPD 어태치 하시면 됩니다. 네, 어태치 하면 이제 WSL에 USB 카메라가 이제 어태치가 됐고요. 요거 이제 어태치 하신 다음에 이제 WSL에서 LS USB 해서 보시면은 여기 리얼센스 카메라가 이렇게 잡힌 거 볼 수가 있습니다. USB에. 요게 이제 잡힌 상태에서 리얼센스 뷰어를 실행을 시키면 리얼센스 뷰어라는 유틸리티가 실행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카메라를 켜주시면 이렇게 이제 지금 카메라 정보, 카메라에서 잡힌 포인트 클라우드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네, 지금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손 들어 보면 잘 잡히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포인트 클라우드가 이제 이런 형태로 우리가 3D로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스테레오 모듈 쪽에서 잡힌 포인트 클라우드고요. 끄고 RGB 카메라를 켜보면 이렇게 이제 RGB 카메라로 인식된 실제 이제 카메라 영상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융합을 해보면 이제 요거다가 키면 이제 이렇게 이제 RGB 카메라 영상하고 포인트 클라우드하고 합쳐진 게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그래서 입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가지고 영상에서 그 잡힌 실제 포인트 클라우드의 영상을 볼 수가 있고요. D435 카메라도 보시면은 이제 정확도 측면에서 얘가 이제 4m까지는 꽤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4m 넘어가면은 이제 좀 그 오차가 좀 커지고 6m 넘어가면 이제 아예 안 잡히고 그래서 최대 거리가 지금 한 6m 정도 되는데요. 정확한 건 이제 4m 거리 내에서는 포인트 클라우드가 잘 잡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한번 2D 화면으로다가 보면요. 2D 형태로도 이렇게 나오는 거 볼 수가 있고 카메라랑 같이 보면 카메라에서 잡히는 RGB 카메라 영상하고 뎁스 스테레오 모듈 쪽에서 잡히는 스테레오 카메라에서의 뎁스 영상 그게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모션 모듈은 이제 IMU 쪽에 IMU 쪽을 킬 건지 끌 건지에 대한 그런 정보가 되어 있고 이제 세부적인 여기에서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냐면 요 세팅 값들을 이 카메라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에서 요 카메라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 카메라의 그 성능 포인트 클라우드가 실질적으로 나오는 게 틀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그 여기서 이 유틸리티 가지고 설정 값을 변경을 해 가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요 카메라의 파라메터들을 테스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테스트해서 최적의 값을 찾아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로스 실행시킬 적에 그 파라메터로 요런 값들을 지정을 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런 형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툴이 이제 리얼센스 뷰어가 되겠고요. 그럼 한번 로스에서 실행시킬 적엔 어떻게 실행시키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로스에서는 우리가 이제 로스 래퍼라는 게 있습니다. 리얼센스 로스 래퍼. 그래서 로스 래퍼를 설치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리얼센스 로스 래퍼 설치는 GitHub에 그 리얼센스 로스라는 GitHub 사이트가 있어요. 그 리얼센스 사이트죠. 리얼센스
리얼센스 로스라는 사이트가 GitHub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치 방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로스 1, 2 다 지원을 하니까 로스 1 설치하시려면 로스 1 레가시 이쪽 브랜치에서 설치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받아서 설치를 해야 되고 로스 2에서는 로스 2 마스터 쪽에 여기서 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설치를 하시고 나면 이제 로스에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설치를 하시고 우리가 이제 실행 자체는 지금 보시면은 로스트 워크스페이스 밑에 소스 밑에 제가 내려받아서 여기 리얼센스 로스라고 내려받아서 소스 내려받아서 여기서 이제 빌드를 했는데 실행되는 런치 파일은 리얼센스 투 카메라 쪽에 런치 디렉토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런치 디렉토리 안에 보면 이게 디폴트 RBG, 이게 RBG 쪽에 이제 디폴트 파라메타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인트라 프로세스 데모 런치라고 해서 데모를 볼 수 있는 런치 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RS 런치, 여기 이제 실질적으로 쓰는 카메라 런치 파일이고, 그 다음에 멀티 카메라 런치라고 해서 여러 대의 카메라를 한꺼번에 실행시킬 때 쓰는 런치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로 요거를 한번 실행을 해보죠. 그래서 로스트 런치 리얼센스 투 카메라에서 RS 런치하고요. 파라메타는 뎁스 모듈을 이네이블 시켜주고요. 포인트 클라우드도 이네이블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파라메타 주고 그 다음에 뎁스 프로파일을 1280720에 30프레임으로다가 줘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디바이스가 떨어졌나 보네요. 여기 디바이스를 못 찾는다고 에러가 나오면 여기 WSL이 조금 그게 불편한데 여기 USB가 좀 가끔 가다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USB를 한번 뺐다가 다시 꽂으시고요. 그 다음에 USB 어태치를 다시 해줍니다. 다시 해주고 그 다음에 로스런치를 다시 실행을 해주면 그러면 이렇게 실행된 거 볼 수가 있고요. 처음에 기동될 적에는 워닝이 좀 나올 수 있어요. 워닝 나오는 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22.04에서 RBG를 실행을 시키는데 저쪽에 RBG 디폴트 파일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그 디폴트 파일을 이용해서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RBG2 default.rbg 이렇게 RBG가 실행이 되면 제가 이제 요게 이제 디폴트 파라메타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니까요. RBG의 디폴트 설정으로다가 잡아놓은 건데 보시면은 여기 3D 3D 지금 영상이 잘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죠. 포인트 클라우드 맵이 잘 나오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픽스드 프레임은 지금 카메라 뎁스 카메라로다가 해놨습니다. 카메라 링크로다가 잡아보면 이쪽으로 나오고 액세스를 하나 넣어볼까요? 그래서 이쪽이 X축이니까 지금 맞게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죠. X축 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이미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미지 하나는 이제 RGB 카메라 쪽 토픽이고요. 하나는 지금 뎁스 카메라 토픽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RGB, 그다음에 뎁스 카메라에서 보이는 토픽,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토픽을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는지 보려면, 로스트 토픽 리스트 해서 보면 지금 리얼센스 카메라 쪽에 로스 래퍼 통해서 나오는 토픽을 보면은, 카메라 인포, 이미지로, 이게 이제 RGB 카메라 영상이죠. 그 다음에 컴프레스드 이미지, 그 다음에 컴프레스드 뎁스 이미지, 그 다음에 메타데이터, 카메라 인포, 여기에 이제 뎁스의 컬러의 포인트라고 나오는 이 부분이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예요. 그래서 포인트 클라우드 토픽이고요. 로스트 토픽 인포로 해서 보면, 타입이 이렇게 보이죠. 센서 메시지에 포인트 클라우드 2 타입으로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예요. 요 토픽이. 그리고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가 요 토픽 통해서 나오게 되고요. 에코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이거 에코 돌리면은 터미널이 멈춰가지고, 그래서 멈추는 게 아니라 막 너무 많은 데이터가 나오니까 정지가 안 되더라고요. 정지가 안 돼서 일단 에코로 보는 거는 생략을 하는 걸로 하고요.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 지금 카메라에서 나오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자율주행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이 데이터가 바로 요 토픽입니다. 뎁스의 포인트 클라우드 토픽. 요 토픽을 이제 뭐 FC라든지 자율주행 드론 쪽에 FC나 뭐 제슨 쪽에 이제 던져주면, 이제 로컬 플래너나 글로벌 플래너가 요 토픽, 포인트 클라우드 토픽을 받아서 장애물을 감지하게 되고, 그 장애물 회피를 위한 패스 플래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토픽 확인까지 해봤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한번 우리가 요즘 자율주행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데이터 구조 중에 하나인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